여러분, 핏빛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간절히 꿈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듯한 여인 소연 씨가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 과거의 거대한 그림자와 다시금 끔찍하게 마주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세상 어디에도 있을 법한 하지만 이름 모를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소연 씨는 순례 할머니와 순이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굳게 닫힌 오래된 자물쇠처럼 보였지만 순이의 티 없이 맑고 해맑은 웃음소리와 순례 할머니의 따스하고 다정한 손길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중이었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땅이 봄 햇살에 스며들듯 말이죠. 할머니의 손에서 나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순이의 보드라운 살 내음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는 듯 했어요. 어느 해 진력 노을이 붉게 마을을 물들이는 시간이었어요. 소연 씨는 품에 안겨 잠투정을 하는 순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잔잔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새근새근 아가야, 고요한 밤이 왔단다. 하늘엔 별들이 반짝이고 엄마 품엔 너는 잠이 드네. 그녀는 작게 흥얼거리며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순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순이의 동그란 어깨는 소연 씨의 품에 폭 안겨 금세 스르륵 잠이 들었죠. 순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오자 소연 씨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비로소 잔잔하고 편안한 미소가 가늘게 피어났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다시는 차가운 칼을 잡지 않겠다는 양녀로서의 조용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뼈아픈 결심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삶,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소연 씨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었어요. 순례 할머니는 곁에서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쑥차를 소연 씨에게 내어주셨어요. 진한 쑥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할머니는 조용히 소연 씨의 차가울 정도로 핏기 없는 손을 당신의 투박하고 주름진 손으로 조용히 감싸주셨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할머니의 손길에서 소연 씨는 자신이 헤매었던 지옥 같던 과거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진정한 온기와 위안을 느꼈어요.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말이죠.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조차도 할머니의 온기 아래선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 짧고 소중한 평화는 깊은 밤이 되면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고요한 마을의 밤하늘 아래 잠든 소연 씨의 눈꺼풀 아래에서는 피로에 지쳐 격렬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끔찍한 비명소리와 피가 튀는 잔상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고 악몽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끈질기게 괴롭혔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틀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고통스러운 밤의 연속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싸움을 막 끝낸 것처럼 거칠게 쿵쾅거렸어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욱 선명하고 잔인한 악몽 속에서 소연 씨는 번뜩 눈을 떴어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찰나 그녀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흥건했고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흐려진 시야 속에서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무심하게 놓여 있던 오래되어 녹슬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는 칼자루가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에 끔찍하게 비쳤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어요. 그 칼자루를 보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잔상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거친 숨을 고르며 마음속 깊이 봉인하려 했던,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잔혹한 기억들을 애써 밀어냈어요. 마치 심연 속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는 듯 강한 의지로 눈을 감았다 떴어요. 더는 안 돼. 소연, 절대로 안 돼.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되뇌었어요. 이제는 양녀로 살아야 해. 순이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창밖으로 스치는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가녀린 어깨 근육이 순간적으로 붉어지며 솟아올랐어요. 마치 무의식 중에 칼을 쥐려 하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었죠. 그녀의 몸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듯한 강렬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닌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맹렬한 야수의 본능 같았어요. 소연 씨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죠. 그저 잠식하듯 창밖에 짙은 어둠 속으로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눈빛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과연 그녀의 간절했던 평화로운 삶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그 끔찍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섬뜩하고 불길한 예감뿐이었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두 팔을 감싸 안았어요. 잔인한 악몽이 끊이지 않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치 핏빛 그림자가 제 심장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저를 감싸 안았었죠. 그날 새벽녘에는 유난히도 잠에서 깨기 힘들었어요.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에 한동안 숨을 고르기 힘들었답니다. 꿈속에서는 제가 잊으려 애썼던 칼날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피비린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었어요. 그 끔찍한 기억들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제 정신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해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로웠던 마을. 어귀에 갑자기 먹구름처럼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무리들이 들이닥쳤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서는 이내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없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은 마치 죽은 사람의 눈 같았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피땀 어린 재물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거칠게 위협하고 있었어요.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깨져나가는 살림살이의 파편 소리가 제 귀를 찔러댔답니다. 흙먼지가 회오리 치듯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들렸어요. 소연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배기에서 이 모든 아비규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흔들렸고 두 손은 저도 모르게 너무나 세게 꽉 쥐어져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심장이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고 그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는 과거의 끔찍한 핏빛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던 순간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제 손에 묻었던 끈적한 피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아니야, 이제 그럴 수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이제 그 그림자 같은 삶을 살지 않아. 양녀로서의 삶을,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반드시 지켜야 해. 하고 애써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강한 결의로 번뜩였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려 했지만 들이마신 공기가 너무나 차갑고 쓴맛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아기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비명소리와 함께 작고 여린 순이의 몸이 검은 옷을 입은 무리 중 한 명에게 힘없이 붙잡히는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왔죠. 순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그 남자의 거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새가 사냥꾼에게 붙잡힌 것 같았어요. 순례 할매가 흐트러진 상투를 잡고 비틀거리며 달려와 순이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그들의 칼날이 번뜩이며 할매의 목덜미를 스치듯 위협했어요. 할매는 그 칼날에 놀라 힘없이 바닥에 털썩 넘어지고 말았죠. 할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크고 선명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작은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떨리는 입술 사이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못했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할매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소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뜨겁게 타오르던 불길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강철로 변하는 것 같았답니다. 억누르고 억눌렀던 과거의 본능이 양녀로서의 평범한 삶을 지키려던 결심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의 몸은 이미 순이와 할매에게로 번개처럼 향하고 있었죠.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 어떻게 움직였는지조차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교했어요.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바람처럼 나타나는 듯 했답니다. 그들은 그저 희미한 잔상만을 보았을 뿐이었어요. 소연은 마치 거미가 먹이를 낚아채듯 암행대원의 손에서 순이를 부드럽지만 재빠르게 채가는 동시에 넘어져 있던 할매를 한 손으로 부드럽게 일으켰어요. 할매의 어깨에 닿은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면서도 따뜻했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한 떨기 꽃잎이 바람에 춤을 추듯 유연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빨랐어요. 그 과정에서 암행대원들이 휘두른 날카로운 칼날이 어린 순이와 할매의 살을 스치려는 찰나 소연의 몸이 그림자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칼날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는 소리가 쉭 하고 들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순이는 작은 몸으로 소연의 품에 안겨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할매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소연을 올려다보셨어요. 암행대원들은 순간 당황했어요. 그들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는 미세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대체 이 여인은 누구지? 하는 의문이 가득했답니다. 한 남자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다른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칼자루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한순간에 틀어진 것이 분명했죠. 침묵이 흐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마을의 소음이 그들을 덮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을 중심으로 한 그 작은 공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답니다. 며칠 뒤였어요. 마을은 다시 적막하고 불안한 기운에 휩싸였답니다. 아침부터 잿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결마저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나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겠지만 그날은 메마른 나뭇잎이 굴러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틈으로만 조심스럽게 바깥을 엿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쿵, 쿵, 쿵. 마치 심장을 후려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대지를 울렸답니다. 이윽고 시야에 들어온 암행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 보였어요. 촘촘하게 박힌 검은 갑옷의 물결이 마치 살아있는 재앙처럼 마을 어귀를 완전히 포위했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에서는 어떤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들의 목표가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죠. 그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거칠게 안으로 들이닥치며 사람들을 위협했답니다. 작은 헛간 하나, 우물가 옆 작은 숲을까지도 허투루 보지 않고 훑어대는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흐느낌이 간간히 바람에 실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은 소연의 작은 오두막집 앞으로 향했어요. 검은 갑옷을 입은 암행대원들의 무리가 소연의 집을 완전히 에워쌌고 그들의 발걸음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치 커다란 파도처럼 들이닥쳤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소연이라는 여인, 그리고 그 주변 가족을 당장 데려와라. 명을 거역하면 모두 죽음뿐이다. 주저하면 너희의 목숨은 물론 이 마을의 모든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렁찬 목소리가 소연의 집 문을 때리듯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자비도 주저함도 담겨 있지 않았답니다. 소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어요. 창백한 뺨 위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죠.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옆에 서 있던 순이는 작은 몸을 벌벌 떨며 소연의 치마를 꽉 붙잡았답니다. 할매는 굳은 얼굴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무엇인가를 포기한 듯한 절망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소연은 순이의 작고 여린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어요. 그 작은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소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답니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을 거야. 이 아이들을 위해, 할매를 위해 나는 평범한 양녀로 살아야 해.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맹세했어요. 이를 악물어 떨리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죠. 턱에서는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답니다. 그녀는 순이를 자신의 뒤로 조심스럽게 세우고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할매를 막아섰어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암행대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일제히 덮쳐왔답니다. 그들의 칼날에서 섬뜩한 빛이 번쩍였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을 뒤덮었어요.
소연은 맨몸이었지만 깃털처럼 가볍고 동시에 바위처럼 단단한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죠.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몸을 비틀었고 공격하는 암행대원의 팔을 정확히 꺾어 무력화시켰어요. 크악 하는 비명이 짧게 터져 나왔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과거 핏빛 지옥에서 단련된 비범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그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는 철벽 같은 방어였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치명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답니다. 단지 그들을 제압할 뿐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안 돼, 칼은 안 돼, 피는 안 돼. 그녀는 싸우는 내내 속으로 되뇌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과거의 잔혹한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손에 칼을 쥐는 순간, 피가 튀는 순간, 자신이 다시 그 괴물로 변할 것만 같아서 두려웠어요.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그림자에 영원히 갇히지 않기 위한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이 평화로운 삶을 위한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량을 사용하면서도 그 가장 치명적인 부분만은 봉인해 두려 애썼어요. 그때였어요. 암행대원들의 뒤편에서 침착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흥미롭군. 소문대로 쉬이 잡히지 않는 여인이로구나. 그 몸에 흐르는 피가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검은 갑옷을 입은 흑영은 싸늘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났고 소연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듯 했죠. 그는 여유롭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문양이 새겨진 검은 천 조각을 쓱 뽑아들었답니다. 그 천 조각은 마치 먹물처럼 어두웠고 가장자리에는 낡고 다른 듯한 금색실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흑영이 그 천 조각을 가볍게 흔들자 섬뜩하고 차가운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답니다. 마치 얼어붙은 뱀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불쾌한 향기가 소연의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그 천 조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으스스한 기운은 소연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파는 듯했죠. 마치 잊고 지냈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소연의 눈빛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흔들림을 넘어 혼란과 공포가 그 속에 드리워졌죠. 그녀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이 기운은 잊고 싶었던 과거와 깊이 연결된 고대 주술의 기운이었답니다. 몸 안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렸어요. 눈앞이 순간 희미해지며 과거의 잔상이 떠올랐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경직되어 버렸어요. 그녀의 이런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암행대원들은 더욱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답니다. 칼날이 그녀의 팔과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가 송골송골 맺히며 아린 통증이 전신을 엄습했어요. 바로 그때 소연의 뒤에서 순이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엄마, 엄마 하고 소연의 귀를 때렸답니다. 그 소리는 소연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어요. 그녀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암행대의 조직적인 공격은 끝없이 파도처럼 이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정신마저 혼미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소연은 과연 언제까지 이 잔혹한 현실을 외면하며 싸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평화로운 삶이 오히려 그녀 자신과 가족을 더 큰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잔혹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녀는 쓰러질 것 같은 다리를 애써 붙잡고 눈앞을 노려봤어요. 암행대는 정말이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답니다. 흑영의 차가운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마치 그림자 속에서 솟아난 유령들처럼 순식간에 소연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하고 효율적이었고요. 갑옷과 무기가 스치는 미세한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정도였답니다. 주변의 밤 공기가 순간적으로 더욱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소연 씨는 필사적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정신력을 쏟아부어 자신과 가족을 감싸는 방어막을 유지하려고 애썼답니다. 그 방어막은 마치 푸른색과 은색이 뒤섞인 아지랑이처럼 옅게 빛나고 있었어요.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암행대의 공격이 그 빛나는 장막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리고 방어막이 번쩍이며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소연 씨의 얼굴은 이미 땀방울로 번들거렸고 앙다문 입술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답니다. 그녀의 핏줄 선 손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허공을 움켜쥐고 있는 듯 했어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엄청난 압력이었어요. 소연 씨는 속으로 계속해서 외쳤어요. 견뎌야 해, 버텨야 해, 제발. 그녀의 머릿속에는 핏빛으로 물든 과거의 약속, 그리고 지금 자신의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이 교차했답니다. 그 기억들은 그녀에게 힘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방어막은 점점 더 투명해지면서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 이제는 암행대원들의 날카로운 검끝이 방어막 너머로 아슬아슬하게 비치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얇은 얼음판 너머로 심해의 괴물들이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의지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답니다. 방어막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낡은 도자기에 가는 실금들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내 그 실금들은 소름 끼치도록 빠르게 번져나갔답니다. 쩌저적하는 섬뜩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어요. 방어막이 드디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소리였죠.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푸른색과 은색의 빛 조각들이 허공으로 흩날렸어요.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지자 암행대의 차갑고 냉혹한 기운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소연 씨를 덮쳤답니다. 그 순간 작은 흐느낌 소리가 소연 씨의 귓가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소연 씨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마치 번개에 맞은 사람처럼 흐트러졌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방어막 뒤에 숨어 있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이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그 작은 입술에서 겨우 터져나온 단 한마디가 차가운 밤 공기를 찢고 소연 씨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답니다. 엄마, 안 돼, 안 돼. 이 절규는 소연 씨의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고 그저 메마른 심장 속에서 수없이 되뇌어졌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는 암행대원들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듯 현란했어요. 그들은 흑영의 차가운 지시를 받자마자 망설임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기세로 소연 씨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솟아난 유령들처럼 빠르고도 잔인하게 말이에요. 그들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재빨랐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그들의 움직임과 함께 더욱 싸늘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소연 씨는 필사적이었답니다. 온몸의 마력을 끌어모아 가족을 보호할 방어막을 세웠었어요. 그 방어막은 마치 푸른빛을 내는 강철 벽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녀의 의지와 생명력을 짜내 만든 위태로운 보호막이었어요. 그녀는 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아이들의 작고 여린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옷 너머로 등줄기에 전해져 왔고 그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지만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모성애가 그녀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암행대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기운은 소연 씨의 방어막을 끊임없이 강타했답니다. 퍽, 퍽, 퍽. 마치 무거운 쇠망치로 단단한 암석을 부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소연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결의 사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답니다. 어둠의 기운이 방어막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금속 타는 냄새와 비슷한 오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방어막은 푸른빛을 깜빡이며 흔들렸어요. 마치 폭풍 속의 작은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방어막을 유지하는 소연 씨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어요. 이미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정신은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녀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어요. 절대로요.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등 뒤에 있었으니까요. 제발, 제발 더 버텨줘. 소연 씨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답니다. 눈앞에 스쳐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남편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동력이었죠. 그녀의 눈에 비친 암행대원들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듯 아무런 표정도 없었답니다. 그 차가운 무표정 속에서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잔인했어요. 암행대원들의 공격은 점차 강해졌고 방어막의 균열은 더욱 선명해졌답니다. 콰직, 귀청을 때리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방어막의 한 부분이 거미줄처럼 쩍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푸른빛이 깜빡이더니 급기야 어둠의 기운이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소연 씨의 심장이 마치 차가운 얼음물 속에 떨어진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안 돼. 그 소리는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미 늦어버렸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답니다. 균열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방어막은 마치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파사삭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빛 조각들이 허공으로 흩어졌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죠. 산산조각 난 파편들은 마치 꿈이 깨지는 순간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렸답니다. 그 순간 암행대원 중 한 명이 거침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답니다. 그의 눈은 마치 텅 빈 동굴처럼 어둡고 냉혹했어요.
손에 든 검은 그림자 칼날은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내며 소연 씨의 목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왔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소연 씨는 그저 멍하니 칼날의 섬뜩한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찰나의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죠. 내 아이들, 내 가족. 그녀의 입술 사이로 절규와도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답니다. 그녀는 온몸을 던져 칼날을 막으려고 했어요. 차가운 칼날이 피부에 닿는 섬뜩한 감각이 느껴지기도 전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운이 그녀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암행대 대장 흑영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 같았어요.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명령이 허공을 갈랐고요. 그 순간 제 눈앞에서는 순이의 작은 몸이 정말 무자비하게 끌려갔어요.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굵은 밧줄이 거칠게 낚아챘고 흙먼지가 풀썩이는 바닥 위로 순이의 낡은 신발이 힘없이 끌려가는 소리가 제 귓가를 후벼 팠답니다. 순이의 얼굴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고 앙다문 입술은 가늘게 떨렸어요. 희미하게 엄마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지만 그 소리는 억눌린 채 메아리조차 치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소연 씨의 심장에는 과거의 핏빛 지옥이 고스란히 다시금 펼쳐지는 듯 했답니다. 잊고 싶었던, 평생 봉인하고 싶었던 그 잔혹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은 그제야 비로소 격렬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고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싸늘한 냉기가 번지는가 싶더니 곧이어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녀의 눈은 순이가 끌려가는 뒷모습에 박힌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답니다. 안 돼, 안 돼. 소연 씨의 목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에 가까웠어요. 메마른 목청을 쥐어짜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가 마을의 적막한 공기를 갈랐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일 여유조차 없었답니다. 순이를 통해 그녀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시 살아났을 때 소연 씨는 비로소 뼈아픈 현실을 직시했어요. 약한 여자라는 가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마치 투명한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면에 깊숙이 봉인했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힘이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짐승처럼 마침내 으르렁거리며 깨어났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억눌렸던 증오와 사리가 번뜩였어요.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살기는 주위 공기를 마치 영하의 온도로 떨어뜨려 버릴 듯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뿜어냈답니다. 암행대원들조차 그 섬뜩한 기운에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여자를 막아라 하는 흑영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암행대원들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맹수처럼 일제히 소연 씨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그들의 검은 그림자가 무섭게 덮쳐오는 순간에도 소연 씨에게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느릿한 춤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영상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늘어지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그녀를 감쌌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빠른 그녀의 손에서 낡고 오래된 부엌칼이 섬광처럼 번쩍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날카로운 칼날은 살기 어린 빛을 뿜어냈죠. 번뜩이는 칼날은 망설임 없이 암행대원들의 목덜미를 베고 지나갔고 붉은 피가 마치 분수처럼 허공으로 흩뿌려졌어요. 찰나의 순간이었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소연 씨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복수를 위해 강림한 차가운 사륙자 그 자체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불타는 지옥불처럼 이글거렸답니다. 이럴 수가, 괴물이다. 사람이 아니야. 공포에 질린 암행대 대원 중 한 명이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을 본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죠. 소연 씨는 그들의 외침이나 비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고 잔혹하게 쓰러뜨렸어요. 칼을 휘두를 때마다 쉬익하는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핏방울이 허공을 차갑게 갈랐고 암행대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들의 방어는 무의미했고 공격은 닿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어요. 마치 우아하게 춤을 추는 듯 유려하면서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잔혹함이 그 모든 동작 속에 녹아들어 있었답니다. 차가운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낡은 부엌칼의 손잡이가 이미 미끄덩한 피로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답니다. 오직 순이가 끌려간 방향만을 향해 소연 씨는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피로 질척이는 길 위를 그녀의 발걸음이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고 그녀의 두 눈빛은 오직 순이를 찾아 헤매는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답니다. 그녀의 핏빛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된 섬뜩한 순간이었어요. 순이, 내가 간다. 소연 씨는 마치 핏빛 흔적을 남기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상처 입은 몸에서 배어나오는 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으슬으슬하게 느껴졌답니다. 길가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는데 그 끔찍한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암행대의 임시 기지로 보이는 허름한 건물 앞에 다다랐어요. 낡고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그곳은 창문조차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마치 입을 쩍 벌린 괴물처럼 서 있었답니다. 스산한 바람이 삐걱거리는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섬뜩한 소리를 냈어요. 소연 씨는 더 이상 망설일 겨를이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것 같았죠. 그녀는 온몸에 힘을 실어 쾅 하고 그 낡은 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나무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문은 산산조각 나며 안으로 쓰러졌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어두컴컴한 내부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어슴푸레한 달빛이 부서진 문틈을 통해 겨우 비치고 있었는데 그 흐릿한 빛 아래로 저 멀리 벽에 기대어 결박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그 그림자를 향했답니다. 거친 로프에 손목과 발목이 묶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순례 할머니와 할머니의 품에 꼭 안겨 눈물을. 글썽이는 순이의 모습이 소연 씨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순이의 작은 어깨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소연 씨의 심장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가슴속을 헤집는 듯했죠. 순이, 할매. 소연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순이의 작은 눈동자가 그 목소리에 반응하며 번쩍 뜨였어요. 엄마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순이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드리워졌답니다. 그녀는 묶인 팔을 필사적으로 뻗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그 짧고도 절규 어린 한마디에 소연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오직 순이에게 닿아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만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죠. 바닥에 널브러진 나무 파편들과 흙먼지 위를 맹렬하게 달려갔답니다. 쿵, 쿵, 쿵. 발소리가 비명처럼 울렸고 그녀의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드디어 순이에게 손을 뻗으려는 그 찰나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등 뒤에서 느껴졌답니다. 마치 그림자 속에서 솟아난 듯 암행대 대장 흑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은 소연 씨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죠. 그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을 마주한 맹수의 그것과 같았답니다. 소연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놀랍군요, 소연.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핏빛 그림자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여인의 몸에 깃들어 있을 줄이야. 정말이지 감쪽같이 숨어 지냈더군요. 당신의 과거를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흐흐. 흑영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소연 씨의 심장을 찔러 들어오는 듯 했어요. 핏빛 그림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답니다.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 필사적으로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이렇게 허무하게 들통났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죠.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고통에 잠시 숨을 멈췄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흔들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어요.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굳어졌고 그 눈 속에는 다시 강한 결의가 타올랐죠. 그녀는 미처 풀지 못한 순이와 할머니의 몸을 자신의 등 뒤로 자연스럽게 숨기며 마치 벽이라도 된 듯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숨결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소연 씨는 이를 악물고 물었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흑영 씨의 냉랭한 눈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흑영 씨는 소연 씨의 질문에 피식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흘렸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비웃는 듯한 소리였어요. 원하는 거? 흐흐. 순진한 질문이군요.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이 이 작은 몸속에 숨기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이 보잘것없는 마을에 숨어 지낼 존재가 아니죠. 하늘이 내린 재앙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우리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한다면 당신의 가족은 영원히 안전할 겁니다. 암행대의 든든한 보호 아래에서 그 어떤 위협도 없을 테지요. 어때요? 거부한다면 이 아이들의 목숨은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방해받을 수 없거든요. 흑영 씨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유혹처럼 시작했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소연 씨의 심장을 겨누는 듯 했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흑영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의 손에 들린 은빛 단도가 순이의 가느다란 목을 향해 스치듯이 지나가는 신용을 했답니다. 단도의 차가운 날이 순이의 여린 피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을 때 순이의 입에서는 흐슥 하는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소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답니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신경이 그 단도 끝에 집중되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죠. 단 0.1초의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소연 씨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 감정들을 꾹 눌러 담았답니다. 가족을 구했지만 이 순간 깨달았어요. 더 크고 잔인한 위협이 바로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흑영 씨의 눈빛 속에서는 섬뜩한 광기가 느껴졌답니다. 그는 단순히 소연 씨의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힘을 이용해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소연 씨는 직감할 수 있었죠. 가족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은 이미 조선 팔도의 핏빛 그림자라는 섬뜩한 전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답니다. 소연 씨의 눈동자 속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굳건한 결의만이 번뜩였죠. 다시는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요.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테니까. 흑영의 차가운 도발에 소연 씨의 심장은 정말이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어요. 더 이상은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었어요. 소연 씨는 먼저 순례 할머니와 순이를 마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깊은 산속 토굴로 조심스럽게 피신시켰답니다. 작은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을 때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때문에 소연 씨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순례 할머니는 소연 씨의 굳은 얼굴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 깊은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슬픔과 지지가 동시에 느껴졌답니다. 소연 씨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안전을 확인한 후 마치 벼랑 끝에 선 전사처럼 흑영의 본거지를 찾아 나섰어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헤매는 강행군이 계속되었답니다. 험준한 산길은 발을 헛디딜 때마다 온몸의 근육을 비틀리게 하는 듯 아팠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는 폐부를 찌르는 듯했고 이슬 맺힌 나뭇잎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옷이 축축하게 젖었죠. 소연 씨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어요.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심지어 작은 곤충의 날갯짓 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마침내 깊은 산속에 꼭꼭 숨겨진 듯한 거대한 암행대의 본거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대한 바위와 나무들 사이에 교묘하게 위장된 검은 요새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겼답니다. 오래된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과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곳이
당신의 지옥이 될 거예요. 반드시. 소연 씨는 더 이상 망설일 틈도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분노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굳게 닫힌 본거지의 거대한 정문으로 마치 폭풍처럼 돌격했어요. 묵직한 강철 문짝이 소연 씨의 초인적인 힘에 의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죠. 쾅! 하는 찢어지는 듯한 굉음은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어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동시에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암행대원들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 군단처럼 일사불란하게 달려나왔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훈련된 모습이었어요. 칼을 든 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서로의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소연 씨를 치밀한 진영으로 압박해 들어왔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듯 했어요. 소연 씨는 그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어요.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의 시야를 벗어나 유영하며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답니다.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고 그 칼날이 스치는 곳마다 암행대원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메아리처럼 터져 나왔어요. 콱, 크악 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요. 소연 씨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서 그들의 눈에는 마치 여러 개의 잔상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녀의 칼날은 마치 춤을 추듯이 유려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답니다. 차가운 피가 솟구치고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소연 씨의 뺨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들의 숨통을 끊을 때마다 그녀는 흑영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분이었답니다. 겨우 암행대원들의 겹겹이 쌓인 방어를 뚫고 본거지 내부로 들어섰을 때 안쪽 공기는 밖과는 또 다른 싸늘함과 끈적한 습기로 가득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릿한 철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올라왔고요. 본거지 내부에는 흑영이 미리 설치해둔 교묘하고 잔인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쉥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독침 수십 개가 빗발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독침은 희미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스치는 공기마저 차갑게 만들었답니다. 소연 씨는 몸을 재빨리 비틀어 완벽하게 독침들을 피했어요. 독침들이 바닥에 박히는 탁탁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죠. 이어서 끼익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날카로운 강철 창살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가볍게 점프하며 창살들을 피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방에서 알 수 없는 기이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기는 금세 시야를 가렸고 텁텁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주술적인 방해였어요. 하지만 소연 씨는 이미 초월적인 감각으로 모든 함정을 감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는 더욱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온몸의 신경을 집중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소리로, 바람의 움직임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작은 온도 변화로 모든 것을 읽어냈답니다. 함정들을 피하는 동시에 그녀는 거침없이 전진했어요. 그녀의 눈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흑영만을 쫓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는 법이 없었어요. 마침내 가장 깊숙한 곳,
마치 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마지막 방의 문이 소연 씨의 앞에 나타났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강철 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기괴한 주술 문양들로 가득했어요. 벽면과 바닥, 천장까지 온통 알 수 없는 붉고 검은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문양들에서는 희미하게 맥동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섬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방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방의 한가운데에는 흑영이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차분하게 서서 소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웃음은 마치 차가운 강철 같아서 소연 씨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답니다. 방 안에는 짙은 흙냄새와 함께 어떤 향을 피웠는지 모를 묘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어요. 왔군요. 핏빛 그림자.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빠를 줄이야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 속도라면 당신의 피에 흐르는 그 힘은 여전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과거의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 그리고 당신이 잊고 살았던 그 이름, 당신의 진짜 이름은 김민희, 맞죠? 그리고 당신은 그날 그 끔찍한 학살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죠. 참으로 기구한 운명 아닌가요? 흑영의 입에서 나온 이름, 김민희. 그리고 이어지는 과거의 잔혹한 기억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소연 씨의 머릿속을 꿰뚫고 지나갔어요.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끔찍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차가운 피 냄새, 절규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지키려 애쓰던 어머니의 애처로운 얼굴까지 그 순간 소연 씨의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에 꿰뚫린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소연 씨는 그 모든 고통을 꾹 참고 삼켜냈답니다. 그녀의 턱선이 굳게 다물렸고 두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흑영을 맹렬하게 노려봤어요. 그 떨림을 강한 의지로 억눌렀답니다. 닥쳐. 소연 씨의 눈빛에서 섬뜩한 살기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폭발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흑영의 얼굴에 아주 잠깐 예측하지 못한 놀라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소연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는 듯 흑영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무섭게 돌진했어요. 그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맹수 같았답니다. 소연 씨의 칼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고 맹렬하게 흑영 씨를 향해 쇄도했어요. 그 칼날은 단순히 쇠붙이가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복수심, 그리고 이제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벼려진 듯 보였답니다. 칼자루를 쥔 소연 씨의 손목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라 있었고요. 그만큼 온몸에 힘을 실어 공격하는 모습이었어요. 흑영 씨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어요. 그의 입술은 싸늘하게 굳었지만 이내 고대 주술로 만들어진 방어막을 허공에 펼쳐냈답니다. 마치 어두운 기운이 응축된 수정 같은 것이 그의 몸을 감싸 안는 듯 했고요. 그 방어막에서는 기이한 문양들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저항의 기운을 뿜어냈어요.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고요. 방어막 전체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흑영 씨는
그 방어막 너머로 살짝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마치 이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소연 씨의 칼날은 정말이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들었어요. 쩌렁하는 굉음과 함께 칼날이 방어막에 부딪혔을 때 흑영 씨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소연 씨의 칼날은 마치 단단한 바위를 가르듯 그 고대 주술의 힘을 단숨에 베어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기를 갈랐고요. 흑영의 얼굴은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말이죠. 공포가 흑영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모습이었답니다. 주술의 잔재들이 희미한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보였고요. 흑영 씨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심장이 마치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지는 느낌이었을까요? 그의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힘이. 나의 암흑 지배가. 이럴 리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어. 흑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소연 씨를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이제 광기 대신 깊은 체념과 함께 어딘가 모를 섬뜩한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묘한 빛이 감돌았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맥없이 툭 떨어지는 것이 보였고요. 방을 가득 채웠던 기괴하고 불길했던 주술 문양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빛을 잃고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그와 함께 방 안을 짓누르던 압도적인 어둠의 기운마저 거짓말처럼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연 씨는 쓰러진 흑영 씨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저 고요하고도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고요. 흑영 씨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악인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목의 뿌리를 잘라낸 것처럼 암행대의 거대한 세력을 뿌리째 뒤흔들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답니다. 남아있던 암행대 잔당들은 순간의 정적 속에서 흑영 씨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고요. 소연 씨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감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마치 검은 연기처럼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고요. 비로소 싸움터에는 정적만이 남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어요. 작은 마을은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모습이었답니다. 아침 햇살은 따스하게 마을을 감싸 안았고요. 바람결에서는 꽃향기와 흙냄새가 섞여 싱그러운 기운을 풍겼어요. 집안에서는 순이의 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웃음소리는 소연 씨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마치 얼어붙었던 샘물을 녹이듯 따뜻하게 채워주는 듯 했어요. 순이의 작은 손이 마당에서 뛰놀며 나비를 쫓아가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답니다. 순례 할매는 어느새 소연 씨의 곁에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할매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온기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포근하게 느껴졌답니다. 소연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핏빛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지독한 그림자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도 굳건히 그들을 지켜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여인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마치 살아있는 핏빛 전설처럼 오르내렸고요. 그 속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깊은 존경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소연아, 이제야 내가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구나. 할매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너의 눈빛이 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어. 네, 할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순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답니다. 할매가 곁에 계셔 주셔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소연 씨는 그렇게 말하며 순례 할매의 손을 조용히 맞잡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감춰져 있는 듯 했어요. 흑영 씨의 죽음으로 밝혀진 거대한 음모의 일부, 그리고 소연 씨의 눈빛 속에 여전히 드리워진 풀리지 않은 과거의 비밀은 그녀의 지옥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조용히 암시했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묵묵히 이어갈 것임을 보여주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녀는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인 듯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의 복수국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소연 씨의 여정은 비록 끝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가슴속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